안녕하십니까. 레슨몬TV의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문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네, 바로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날로 올해 벌써 52주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서론을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바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우리가 왜 우주항공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 한국 우주항공산업의 분석, 세 번째 기업 소개,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우주항공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7월 12일자 신문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그룹 회장이 우주관광의 꿈을 이뤘다는 기사였습니다. 브랜슨은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자신이 창업한 버진 갤럭틱 우주 비행기를 타고 고도 80km 이상의 우주 가장자리까지 날아오는 데 성공했고,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꿈꿔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법이었다 라며 새로운 우주시대의 새벽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브랜슨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창립자이신 우주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역시 7월 20일 우주 비행에 나설 예정이며, 블루 오리진이 우주 더 높이 비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 착륙선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을 목표로 인류에 다시 달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돈나무 캐시로 불리는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 역시 올 3월 우주탐사 ETF를 출시했고, 거래 첫날 거래 규모가 3,329억 원에 달해 ETF 역사상 8번째 많은 것으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민간 고체 발사체가 허용된 데 이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민간 우주 산업 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하나와 카이스트가 우주 동맹을 맺고 하나그룹의 우주 산업을 총괄하는 스페이스 허브가 100억 원을 투입해 카이스트와 우주 연구센터를 공동 설립했다고 밝혔고, 정부 차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우주항공방위산업 TF가 9일 첫 회의를 갖고 항공 우주 산업의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전폭 지원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였던 나로 이후 올 10월에 한국형 독자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될 예정으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우주 항공 산업을 주목해야 하는지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민간 우주 시장과 세계 우주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조 1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기사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한 우주 항공 산업은 다른 산업들의 연계 시너지를 내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지만, 기술과 산업이 더 성장한다면 표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산업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올드 스페이스는 국가가 주도를 했고, 뉴 스페이스는 민간이 주도를 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표도 77개 연구 논문에서 우주항공과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는 분야를 보여주는데요. 우주항공 산업과 엮이지 않는 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 우주항공 산업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우주항공 현 단계를 점검해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우주산업이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에 비하면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요. 아직 1단계인 올드 스페이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리차드 브랜슨이 우주여행을 한 것이 3단계인 뉴 스페이스 단계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민간에서 우주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기준 국가 우주개발 예산 비중을 보시면
발사체와 위성 개발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 우주산업 매출액 추이 전망을 보시면 아직 규모는 크지 않으나 향후 꾸준히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는 정부가 우주항공 TF를 만들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사일 지침의 종료로 족쇄가 풀리면서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정부의 주도하에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우주항공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분류로 묶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복합 우주산업기업, 두 번째 위성제조 및 서비스 기업입니다. 먼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원소재, 항공기 및 우주 발사체를 생산하고 정비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의 투자 확대에 따른 구체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안타 증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눈에 들어올 중장기 유망 우주 관련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부문을 보시면 우주항공 원소재, 그리고 항공기 부품 생산, 항공기 개조 및 정비, 우주 발사체 및 드론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에 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요. 그중 캔코아 USA는 20년 이상의 미국 방산 항공기 부품 가공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출액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메탈은 미국의 대표 우주 항공 기업인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와 대표 방산 기업인 로카트 마틴의 특수 원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캔코아 USA처럼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액 구성을 보시면 작년에 약간 줄긴 했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매출 비중도 내수보다는 해외 비중이 높고 ST 엔진사 등 해외 유명 기업들의 수주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액 추이와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도 보시면 꾸준히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 특수 원소재와 우주 부품 사업 매출액이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2020년 3월에 성장한 기업이라 우선 일봉만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여기 거래가 많이 터졌죠. 이렇게 거래가 터져서 거래가 터지고 그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올랐다가 이렇게 눌림목 자리라 그리고 추세선은 이렇게 상향 추세에 있어서 상향 추세에 이제 하단에 오면 한번 사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가 4,000원에 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기분이 드네요. 이럴 때 작년 코로나 때네요. 4,000원대인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인을 줄 때가 있었네요. 이럴 때만 샀어도 상당히 좋았는데 상당히 아쉽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은 레이더 개발과 군 정찰 위성 감시 장비 등의 방산 산업과 그룹 데이터 센터 운영 등의 ICT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중심으로 세트랙 I와 함께 하나그룹의 우주 산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궤도 위성 산업과 UAM 같은 신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증권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과 영업 실적도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 구성을 보시면 위성 본체, 위성 탑재재, 지상체, 발사체,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시스템이 신사업 확장을 위한 대량 유상 증자를 단행했는데요. 조달한 자금을 저궤도 위성 통신과 에어 모빌리티, 디지털 플랫폼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조달받은 자금을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위성 안테나 기업인 카이메타에 33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카이메타는 인공위성의 신호를 움직이면서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식 위성 안테나 전문 기업이며 오지나 해상 등에서 차량, 버스, 기차, 선박 등의 부착에 사용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의 일환이라고 해석됩니다. 다음은 하나시스템이 저궤도 위성 사업을 위해 영국의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벤처 기업인
페이즈 솔루션 사업을 인수했다는 내용입니다. 페이즈 솔루션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위성 안테나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 하나 시스템의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하나 시스템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얘도 4,000원에서 지금 2만원까지 올랐는데요. 이렇게 계속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뭐 사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이렇게 사셔서. 다음은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도 이렇게 크게는 한 번 오르고 두 번 쉬었다가 세 번 오르고 네 번째 쉬고 있는 이렇게로 보이네요. 그래서 한번 오파동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 사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차트일 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위성 제조 및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 이어서 소개할 테니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더위와 코로나 더욱 조심하시고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